이어서 그렇다면 세 번째 발표를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발표는 2021년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동향을 주제로 쿼드 자산운영 이혜성 상무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상무님께서는 오늘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직접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상무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코드자산의 이혜성 상무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승규 부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죄송하게 이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 받은 거는 이제 화학이나 의공학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이후에는 삼성, 인텔, LG, SK에서 연구개발 및 사업개발을 진행을 했고,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키우거나 혹은 이런 벤처 생태계, 헬스케어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면서 지금 코드에서 역시 이제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진단, 치료제 쪽에 스타트업을 키우고 육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러한 의료기기 트렌드와 키 섹터,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의료기기 플레이어의 어떤 에코시스템, 그리고 약간 R&D 측면이 있는데 아마 제가 청중에 대한 그 부분도 좀 파악하지 못해서 주로 이제 그 R&D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할 텐데, 이런 헬스케어 마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저희는 뭔가 새롭고 어떤 밸류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밸류를 만들고 어떤 피저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기존의 헬스케어는 앞에 많은 연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방, 진단, 치료, 관리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이제 치료에 집중이 되어 있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변화되는 모습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방과 진단과 치료와 관리가 다 어우러지는 형태. 그 다음에 또 중앙 집권화돼 있던 헬스케어에서 그 디센트럴라이즈 되고 개인 맞춤화로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일반인과 환자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라이프 로그라든지 식이 습관, 스트레스, 요새 항상 인기가 있는 외부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의 부분들, 어떠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헬스케어 생태계의 밸류체인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는 크게 뭐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의료기기고요. 어떤 의료기기나 FDA 규제가 없는 이런 컨슈머 프로덕트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전문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약 분야, 그리고 어떤 융합 분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의료기기와 인허가상으로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게 요새 인공지능 포함, 디지털 헬스 다 의료기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as medical device.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함께 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사실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면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우리가 진단에 쓰는 부분도 의료기기가 되고요. 수술에서 들어가는 수술 장비 및 어떤 우리가 향후 관리라는 부분도 의료기기가 되기 때문에 생체 적합 물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하나 구분을 했고요. 두 번째는 메서덜러지, 즉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의료기기는 잘 아신 대로 기계입니다. 센서도 들어가고, 따라서 어떠한 생명공학, 그 다음에 IT, 뭐 나노기술 이런 걸 다 합쳐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바이오 미믹 디바이스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로서 뭐 크게 이제 보게 되면 3D 프린팅, 로보틱 서저리,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 이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분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기구, 그 다음에 진단, 그 다음에 어떤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비드 19 포함해서 동반 진단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치료와 진단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마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가 이제 개발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지금 진출을 한 부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부분 역시도 상당히 큰 의료기기 부분에 인사이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아까 말씀드린 예방, 진단, 치료, 관리 중에서 진단에 대한 부분을 의료기기가 어떻게 지금 새로운 미래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진단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그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혹은 암에 대한 조직이 있는데 암 조직에서 뭔가 나왔을 때 어떤 표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진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그러한 기존의 혈액을 뽑거나 뭐 어떤 소변이나 타액을 뽑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그 다음에 조직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그런 하드코어 그 바이옵시가, 티슈 바이옵시가 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리퀴드 바이옵시, 즉 혈액과 소변과 타액에서 떠다니는 세포들, 그리고 유전자들, 단백질을 가지고 어떤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근원들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어떤 질병 포지자,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오른쪽 밑에 있는 이러한 혁신적인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시면은 기존에 잘 아시는 글로벌 그 파마나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그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 기술과 어떤 바이오 센스를 통한 기술의 개인 맞춤 의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이제 곧 상장을 할 예정인 뷰노 같은 기업 역시 이런 디지털 병리학, 혹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엑스레이나 CT 그 영상 진단 결과물을 가지고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런 동반 진단과 액체 생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그 예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양한 이런 바이오 센서들, 특히 이제 웨어러블 센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의료기기로서 어떤 우리가 혈액이나 타액이나 소변을 가지고 질병을 간단하게 이제 모니터링 한다거나 어떤 스트레스 레벨을 본다거나, 혹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건강검진에서 각 측정을 하는 그런 간단한 항목들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마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좋은 뭐 시장에서 회사의 밸류도 많이 높아지고, 기술에 대한 이해 역시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혈액이라든지 코 비강 샘플이라든지 타액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었다면, 지금은 이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샘플 투 인사이트로 진화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의료기기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큰 그런 기기가 아니라 점차 소형화돼서 어떤 우리 신용카드나 사원증 크기의 카트리지, 우리가 뭐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미세 유체 역학, 혹은 기존의 뭐 전기화학 방식의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인체에서 나오는 그 시료에서 유전자를 추출하고, 그 유전자를 온도를 잘 조절해서 증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즉 산화환원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정량적인 유전자의 값을 표현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저희가 하는 거는 형광,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양을 정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여기에서의 차별점들은 카트리지 형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대로 면도기와 면도날, 혹은 그 프린터와 프린터 카트리지 형태의 사업 모델을 통해서 계속 리커링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실 앞에 진단 쪽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치료 쪽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로봇 수술과 우리가 기존의 수술에서 이제 마취를 하고 오랫동안 그 통증을 느끼면서 회복 시간이 긴데, 어떤 복강경이라든지 로봇 수술을 통해서 최소하게 환자의 고통을 줄이면서 실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런 다빈치 로봇이라든지 J&J가 새롭게 출시하려고 하는 구글과 하려고 하는 이런 버브 서지컬의 기계들.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특화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라이커라는 회사의 무릎, 이런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술할 수 있는 로봇. 그 다음에 어리셀스는 J&J가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러운 이런 로봇의 통을 통해서 그 입에 들어가서 폐 끝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내시경으로서 새로운 형태 그러한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 이비인후과의 전용으로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화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의료기기에서 또 하나의 트렌드는 3D 프린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뭐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하나의 그 아젠다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3D 프린팅은 치료제 이런 그 앞에 첫 번째 이런 그 에필랩시 같은 치료제, 특히 약물이 상당히 많은 것들은 여러 개를 모아서 3D 프린팅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성형 관련돼서 유방암을 통해서 이제 유방암을 절제를 했는데 이런 재건을 할 때 3D 프린트도 이런 부분도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 혈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재료에 대해서 생체 재료, 그러니까 바이오 잉크에 대한 기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고, 지금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혈관에 대한 부분도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셀링크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포나 어떤 생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의 미래에서는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을 플랫폼으로 써서 이게 이제 개인 맞춤 의료가 다 되긴 될 텐데, 아직은 이제 뭐 규제 상태 때문에 여러 분야 활용이 되지는 않지만, 뭐 교통사고 나서 안저골절이 난다거나 두개골골절이 난다거나 혹은 코뼈 성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는 조직에 대한 부분, 오가노이드나 뭐 이런 스페로이드 같은 부분들을 만드는데 활용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D 스캐닝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론가 전달돼서 프린팅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이제 보안과 IT에 대한 부분들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럼 뭐가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예전에는 뭐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그 전기 의자를 통해서 어떠한 사형수를 집행하거나 했을 때부터 사실은 사용된 기술인데, 이것들을 점차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약뿐만 아니라 수술도 필요하지만 전자기장,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거나 어떠한 자석의 힘을 통하거나 이거를 통해서 우리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런 비만 환자들처럼 식욕을 억제한다거나, 혹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편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 역시 이런 전자기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미 FDA의 임상과 인허가를 통해서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몸에 삽입하는 형태가 되겠고, 하나는 밖에서 뭔가 웨어러블 형태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목에 차는 것 같은 건데요. 이건 역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옆에 지나가는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런 류마티드 관절염이나 크론병 혹은 식욕억제 같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회사는 삽입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 무호흡증, 뭐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코골이에 대한 해소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지금 기업 가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맨 밑에 왼쪽에 있는 이런 일렉트로코어 같은 거는 편두통에 대한 부분으로 기업 가치는 요새 좀 하락이 되긴 됐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괜찮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에 그 IQV의 전문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의료기기 영역에서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다행히 이런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아주 오래된 철학자죠. 데카르트가 생각하기를 마음과 몸은 이제 따로 있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뭐 다른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에 대한 상당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뇌의 구조와 정신적인 활동과 이런 것들을 어떤 의료기기나 이런 디지털 현상을 통해서 치료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프리시전 사이키아트리라는 그런 영역이 생성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바이오마커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혈액 마커나 단백질 마커뿐만 아니라 유전자 마커뿐만 아니라 어떤 디지털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개가 적용이 되는데 SNS에 글을 올리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저의 그 눈에 그 아이 시선 추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면 우리가 디지털 표현형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가 있고 이것과 생체 지표를 합치게 되면 좀 더 명확한 그 진단을 내리게 되고 그에 맞는 이제 치료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 치료제가 저희가 아는 정신과 치료, 뭐 간질약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 약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디지털 환경 내에서 게임을 통해서 한다거나 혹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에 홍채를 분석한다거나 얼굴의 표정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우울하거나 뭔가 그 인지장애가 있어 말을 버벅거린다거나 혹은 걸음을 걸을 때 뭔가 부자연스럽다거나 혹은 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보는 뇌파 혹은 필체가 변경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디지털 표현형 플러스 또 생체 바이오마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되게 그 긴장이 되거나 이러면 침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데 혹은 그래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특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질병들을 스크리닝 할 수 있다라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제가 아까 시선 추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뭐 안경 형태의 센싱도 있고요. 사실은 TV에 부착해서 저희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거 혹은 뭐 마트에서 그 센서를 부착해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어디에다 관심을 많이 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소비자에 대한 뭐 커스터머에 대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과적 질환이나 이런 거 연관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데 약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약 혹은 이런 신경 조절, 뉴로모듈레이션 그래서 뭐 원리는 같습니다. 특정 부위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전기를 걸거나 혹은 자기장을 걸어서 그거를 완화시키는 형태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런 이마 부분에 있는 신경들을 자극해서 어떤 기억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ADHD 같은 이런 그 집중 장애가 있는 어린 환자들한테 이런 신경 자극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사업 영역들이 의료기기에서는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언급인데 유전자, 세포, 그다음에 뇌파, 그다음에 대사체 이런 미생물, 그다음에 우리가 찍는 CT나 MRI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그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성격 장애라든지 혹은 조현병이라든지 뭐 식이장애 그다음에 어떤 트라우마 유발된 이런 장애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가 좀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럼 좀 더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일반적인 그런 삽입형 의료기기도 있고 웨어러블도 있지만 뇌에 뭔가 직접적인 컨트롤을 해서 우리 몸을 치료해보자라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디지털 표현형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SNS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게임이나 우리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우리 여기 언급은 제가 안 드렸지만 페어 테라픽스나 아니면 알킬리라든 이런 회사들은 게임 형태로 해서 어떤 치료제 처방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 뇌가 우리 신체를 사실은 지배를 하잖아요. 물론 뭐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뇌가 저희 몸의 사지를 움직이고 어떤 장기를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된 특정 뇌의 부분에 또 신호를 알면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인다거나 언어를 이해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언어에 대한 장애가 있거나 또 행동의 장애, 그다음에 시각에 대한 장애, 혹은 청각에 대한 장애, 오감에 대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전기 자극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뇌에 좀 신호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계속 의료기기에서는 아직은 사업적으로는 크게 되지는 않지만 제 미래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뇌에 삽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극이 과연 그러면은 뭐 전기가 통하려면 우리 몸에는 사실은 우리 몸 자체는 다 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 역시 도체고 세포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역시 다 산화 환원의 방원이고 전자와 어떤 수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 소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몸은 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뇌 같은 경우에 더 많은 복잡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들어가는 그런 금속이라든지 어떤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피에조 일렉트로닉이라든지 뭐 전도성 고부자라는 이런 전극의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약물 전달체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맥으로 들어가는 약물들이 뇌 혈류 장벽을 통과해서 우리가 어떤 뇌의 특정 고장난 부위를 고쳐주거나 뭐 뇌암을 치료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쓰는 새로운 그런 약물 전달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토피컬 이렇게 인젝션이라고 하면 의료기기의 한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거를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 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웨어러블이고 하나는 어떠한 이런 몸에 삽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같이 컬래보레이션 하고 있는 CTRL 랩 같은 데는 약간 웨어러블에 가깝고 우리가 잘 아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나 메드트로닉 혹은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회사들은 이렇게 약간 임플란트된 그런 형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극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우리가 가장 의료기기 내에서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의료기기가 점차 소형화되고 있고 어떤 웨어러블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역시 구동을 해야 되는데 이 파워 소스가 무엇이냐? 계속 일반적인 우리 코인 배터리를 쓸 것이냐, 아니면 건전지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연료전지를 쓸 것이냐에 대한 그런 파워 소스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기구들이 작동을 하면 상당히 많은 열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지만 우리 몸에 삽입을 하고 혹은 우리가 차고 다닐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고 뭐 당연히 이제 클리니컬 언맷 니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의료기기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진단을 명확하게 해준다거나 혹은 치료에 있어서 이런 침습도를 줄여주고 환자들한테 더 편하게 수술을 해서 어떤 것들 뭐 필요 없는 비정상 조직을 잘라내거나 혹은 특정 에너지를 써서 뭔가 조직을 태우거나 혹은 우리가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료기기 영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마 국내 사실은 제가 생태계에 있는 회사들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사실 해외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뭐 크게 네 가지를 보면요. 하나는 디지털 수술에 대한 솔루션 회사들, 또 진단 기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언급이 됐던 영상 진단 혹은 AI 포함한 이미지 분석 그런 회사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혹은 지금 데이터 3법 뭐 여러 가지 관련이 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회사들이 이렇게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수술에 대한 부분들은 3D 프린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수술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서전들의 외과 의사들의 교육 혹은 효율적인 수술 방법을 지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용 로봇에 대한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우리가 특정 병변만 염색을 해서 그쪽만 들어가는 그런 화학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혹은 뭐 피부상에 어떠한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뭐 되게 낮은 온도로 냉각을 해서 잘라낸다거나 뭐 이러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있고 진단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상장 회사도 있고 비상장 회사도 있는데 제가 숫자는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주 바뀌고 아마 그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뭐 혈중 암세포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는 회사, 그다음에 뭐 유전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세포들을 그 실제 라이브 이미지로 어떠한 형광 물질이라든지 다른 표지자 없이 이런 홀로그래피, 그러니까 우리가 CT 찍을 때 홀로그래피 같은 걸로 측정을 하는 회사도 있고, 뭐 바이오 센서 기반으로 우리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혹은 뭐 말씀드려본 대로 그 퀀텀닷 TV 요새 많이 들어보셨는데, 퀀텀닷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센서를 개발한데, 혹은 뭐 우리가 폐혈증이라든 이런 질환들을 측정을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시간을 줄여서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메디컬 이미징은 잘 아시는 대로 실제 기구적으로 엑스레이나 CT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은 그런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찍고 난 그런 영상 이미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의 회사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크게 보면은 심혈관 쪽에 어떤 웨어러블, 그러니까 우리가 심부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ECG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웨어러블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회사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런 신경 자극에 대한 회사들, 그리고 아마 몇 가지는 아마 익숙하셨을 텐데요. 저희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병원을 예약하고 뭔가 원하는 병원을 찾는 이런 중개 플랫폼에 대한 회사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조금 약간 미래에 대한 R&D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는 새로운 재료가 구성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재료가 어떠한 성질을 갖느냐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분자 수준까지 다 기대하면 가장 좋지만, 얘가 어떠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말은 몸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느냐, 혹은 이 물질 자체가 어떤 뭐 빛을 낸다거나 뭐 아니면은 되게 딱딱해서 그 고분자 형태지만 뭐 뼈의 재료를 쓸 수 있다거나, 혹은 뭐 pH가 바뀔 때 뭐 움직인다거나, 혹은 뭐 온도에 따라서 찌그러졌다가 늘어나거나 뭐 이러는 거, 혹은 뭐 피부엔 되게 잘 들어가는데 어떤 장기에는 잘 흡수가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포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뭐 아직은 막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보는 거, 이런 뭐 스마트폰 환경 내에서 우리가 삽입한, 지금 아마 그 덱스콤이라든지 이어플로우 같은 우리나라 회사들 역시 이런 일형 당뇨에 있어서 컨티뉴어스 글루코즈 모니터링이나 인슐린을 집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다 이제 이런 센서와 어떤 IT 환경과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지금 좀 미래긴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3D 프린팅을 통해서 어떠한 그물 구조에 심장 세포들을 집어넣어서 얘가 이제 심장에서 전기가 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의 어떤 ECG 데이터를 얻을 때 문제가 있는 걸 센싱할 수 있어서 뭔가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그 의료기기 쪽도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그다음에 근육, 뭐 장기, 피부, 그다음에 각종 기관, 눈, 코, 입, 여러 가지가 다 있는 바이오모터리인데, 이게 이제 아마 계속 저희가 고령화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들, 병변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고쳐내는 부분들, 고쳐내는 거는 잘라내고 새로운 조직을 집어넣거나 그 조직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치료의 효과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체로 기존에는 저희의 몸에서 뽑아낸 이런 세포나 조직을 가지고 썼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그 생체 활성 물질들을 포함해서 집어넣는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메서덜러지로 뭐 3D 프린팅을 쓰기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노 구조체를 써서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형태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쪽에서는 확장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영상 진단 기기들, 그다음에 그 수술용 로봇,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외 진단, 또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러한 그 에너지 소스에 대한 부분들은 엑스레이나 어떤 자기장을 아주 만들다거나 초음파를 만들 때 우리가 영상 진단에 쓰이는 부분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걸 만드는 전자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현재로서는 되게 많지 않다. 특히 뭐 요새 나녹스라고 한국말로 있는 나녹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워크 펑션이 상당히 높은 새로운 물질을 통해서 반도체 기반으로 그 엑스레이 소스를 초소형화해서 기존의 그 CT보다도 작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뭐 할 수가 있겠고요. 디텍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료기기라고 하면 어떤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그 몸에 예를 들어서 CT 같은 경우 엑스레이를 써서 우리 몸에 투과하는 거, 반사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점차 작아져야 기구도 작아지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량도 줄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측정기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광학 기구들. 그래서 우리 내시경도 이제 아마 많이 써보셨을 테고 그다음에 뭐 상용화는 됐습니다. 캡슐형 내시경인데 아마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빛의 광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을 측정을 할 때 잘 아는 대로 무지개 색깔의 뭐 자외선부터 해서 이제 적외선, 근적외선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재다능하게 그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부품 역시도 상당히 큰 분야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수술용 로봇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센서들,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 터치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외과 선생님들이 로봇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실제 이런 에너지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센서 부분들을 보면 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스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어떤 조직을 절제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초음파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쓰는 그런 RF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그 조직을 태우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뭐 어떤 아주 센 레이저를 통해서 뭐 레이저 가지고 시술 많이 하잖아요. 태우기도 하는 이런 에너지 소스에 대한 부분 역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면 새로운 로봇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치료용 의료기기가 변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언급드린 대로 그 특정 소자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이런 게 전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기적인 그 힘을 조절하면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어떤 수술용 기구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료기기에서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래 언급한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사업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잘 익숙한 이제 체외 진단으로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 역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튜브 수용액상에서 유전자를 분리하고 증폭시키고 측정을 하고 했는데 좀 더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거기서 이제 반도체 기판을 사실은 전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에 대해서 어떤 그 용액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백금 기반의 어떤 그 전기 히터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유전자 핵산을 증폭시키거나 할 때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혈액에 떠다니는 세포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뭐 면역 세포도 있고 암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 뭐 암세포만 골라낼 수 있는 이런 소터들을 개발한다. 그 말은 암세포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 혹은 표면의 전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모폴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쥐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그 크기 그다음에 유전자 역시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의 어떤 표면 전이나 사이즈 그다음에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형태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볼 수면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런 그 전기적인 그런 센서를 몸에 삽입해서 하는 부분들도 새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막 빨리 발표가 오게 됐는데 정리를 한번 하면 저희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런 컨슈머 쪽의 이런 의료기기 그다음에 체외 진단 우리가 아는 코비드 19에 대한 뭐 유전자 진단 혹은 뭐 간염 진단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디지털 병리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마 로봇 수술과 이런 인공지능과 재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겠고, 난이도가 높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처럼 어떤 전자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삽입형이 됐던 웨어러블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은 의료기기 쪽에서는 당연히 인공지능과 연상 분석, 빅데이터, 그다음에 새로운 부품, 우리가 뭐 소부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그 소재 부품 영역에서도 의료기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점차 고령화가 되고 의료기기를 밖에서 뭐 수술용도 쓰지만 계속해서 이제 임플란트 몸에 삽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집어넣으려면 생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며, 잘 동작을 하려면 전력 소스에 대한 부분 최적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구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요. 아마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출판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혜성 상무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혁수님께서 아이메디신이라는 예비 유니콘 기업에서 올 CES에 출품한 뇌파 융복합기 등도 치매 관련 뇌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면 성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장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디테일한 좀 세부적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치매, 인지장애로 오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성장성을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CES에 출품한다는 말씀은 이게 의료기기가 아니라 아마 컨슈머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FDA 클래스 뭐 2, 5, 10K를 통해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명확한 아까 그 IQV의 전문의도 말씀하신 에비던스 베이스에 뭔가 리얼월드 데이터를 충분히 모으시게 되면 뭐 성장성을 그 담보로 하는 그런 사업에서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장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이혜성 상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